이런 년은 화형시켜야 합니다. 대체 얼마나 뻔뻔해야 남편 등 뒤에서 그렇게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용서되나요? 잠시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사무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화려한 인테리어, 마치 무기처럼 다듬어진 붉은 손톱, 그리고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매를 드러내는 원피스. 부동산 여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내게는 마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준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은 내 이야기의 시작을 모른다. 나는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남편 김준호의 사업을 위해 내 청춘과 꿈을 모두 바쳤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해 그의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무급으로 일하며 가정까지 꾸렸다. 둘이 함께 일군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서울 강남의 지점까지 낼 정도로 성장했다. 내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그날은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다. 전화기를 붙잡고 수십 번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직감이 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낯선 여자였다. 준호 씨는 지금 바빠요. 누구시죠? 그 목소리에는 너무나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내가 아내가 아니라 단순한 지인인 것처럼 묻는 어조였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남편의 다른 여자, 그녀와 함께 키우고 있던 5살 아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회사 지분이 그녀에게 넘어간 사실까지. 미리야,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너무 미안하지만 난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이혼 과정은 빠르고 냉정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 달 만에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 내게 남은 것은 작은 보상금과 사무실 하나뿐이었다. 모든 게 무너진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리라고. 그렇게 39의 강미리는 강미리 부동산의 여사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알고 있던 유일한 일, 부동산 중개업.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 남자는 평범한 고객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30대 후반,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중한 말투. 대형 회사의 임원이라고 했다. 신혼집을 찾는다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집을 보러 다니는 내내 그의 시선은 집보다 내게 더 많이 머물렀다. 이 집은 어떠세요? 햇빛도 잘 들고 교통도 편리하죠. 내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보다는 중개해 주시는 분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이혼 후 1년 철저히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나에게 남자의 관심은 마치 오아시스 같았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자존감이 그 한마디에 살짝 들썩였다. 마지막 집을 본 후 그는 카페에서 상담을 더 하자고 제안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테지만 그날따라 유독 외로움이 밀려오는 날이었다. 커피 한 잔이 와인으로 바뀌었고 와인은 그의 호텔방으로 이어졌다. 강미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마음의 빗장이 풀렸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외로움은 그 소리를 모두 잠재웠다. 단 하룻밤의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저 외로운 밤을 달래기 위한 일탈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일탈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집을 계약하지 않았다. 그는 애초에 집을 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사업가라고 했다. 그의 눈빛에서도 같은 욕망을 읽을 수 있었다.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말은 어느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버림받은 아픔, 배신당한 고통을 잊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습관이 되어갔다. 내가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를 원하는 남자들의 눈빛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교묘해졌다. 집을 보러 오는 남성 고객들 중 눈빛이 다른 이들을 골라내는 감각이 발달했다.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손가락, 너무 오래 머무르는 시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순간 그들의 속내를 읽어내는데 이제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 집은 특별한 분들에게만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이 말은 일종의 암호가 되었다. 그들도 알았다. 내가 제안하는 것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은 기혼 남성이었다. 그들도 나처럼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완벽한 거래였다. 감정은 배제된 채 서로의 필요만 채우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계는 숫자를 더해갔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졌다. 이것이 내 복수라고 생각했다. 남편에게, 그리고 그런 남편 같은 기혼 남성들에게 내리는 은밀한 심판. 미리야, 요즘 달라 보여.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 친구 수진의 말에 나는 애매한 미소로 답했다. 아무도 내 이중 생활을 알지 못했다. 낮에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 밤에는 누군가의 일시적 위안. 이중적인 삶이 때로는 내게 통제감을 주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혼자 남겨질 때면 공허함이 밀려왔다. 화장을 지우고 거울 속 맨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질문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지만 그 답을 찾기도 전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강미리 부동산의 화려한 여사장은 다시 가면을 썼다. 어느 날 사무실 정리를 하다 깨달았다. 내가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의 수는 이미 1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서로 뒤섞여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잠시 두려움이 엄습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주 전 관계를 맺었던 남자였다. 그는 다시 만나자고 졸랐다. 하지만 내 원칙은 확고했다. 같은 남자를 두 번 만나지 않는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는 것, 그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세운 유일한 규칙이었다. 미안해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문득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 도시는 넓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좁았다. 언젠가는 내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 오후 그가 내 사무실 문을 열었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 윤재현. 첫눈에 그는 이전의 고객들과 달라 보였다. 격식 있는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 계산된 미소 대신 수줍은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아닌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세 매물을 보러 왔습니다. 전화로 예약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평소처럼 업무적으로 응대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다. 책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내 취향을 드러냈다. 저도 소설 읽는 걸 좋아해요.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그 말을 시작으로 우리의 대화는 부동산 매물에서 문학, 음악, 영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집을 보러 다니는 내내 그는 진지하게 질문했고 내 의견에 귀 기울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집에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묘하게 실망스럽게 느껴졌다. 괜찮은 매물이 많네요.
고민해봐야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매물을 본 후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다른 남자들처럼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고객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며칠 후 윤재현이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약 상담을 위해서였다.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진지한 태도와 때때로 보이는 유머 감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의미로요. 이전 같았으면 즉각 알아차렸을 뒷속을 이번에는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순수해 보였다. 망설임 끝에 동의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식사 내내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꿈, 좋아하는 책,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평소에 나라면 최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피했겠지만 이날따라 나 역시 조금씩 내 이야기를 풀어냈다. 물론 모든 진실을 말하진 않았다. 이혼 사실은 언급했지만 그 이후의 방황과 일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미리 씨는 정말 특별한 분 같아요. 겉모습만큼이나 내면도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내 마음은 오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듯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단 몇 시간이었지만 지난 2년간의 모든 만남보다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다. 내가 윤재현에게 설레고 있다는 사실을. 윤재현과의 만남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서점을 방문하고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웠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느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감정. 미리야, 너 정말 달라 보여.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수진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맞다. 나는 윤재현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가까워질수록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갔다. 그는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10명이 넘는 남자들과의 관계, 그 은밀한 만남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나를 떠나지 않을까? 미리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그의 진지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내 과거를 알게 된 걸까?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제가 미리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정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커졌다. 그는 내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런 나를 그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재현 씨,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이후 나는 필사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이전에 만났던 남성들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자주 가던 호텔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마치 그 시간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윤재영과 함께 쇼핑몰을 걷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몇 달 전 관계를 맺었던 남자였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의 눈에 놀람과 공포가 스쳤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미리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윤재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약간 어지러워서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언제 어디서 과거의 흔적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그럼에도 윤재영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진지해졌다. 처음으로 내 집에 그를 초대했을 때 그는 꽃다발과 와인을 들고 왔다. 미리 씨,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도 안 데려갔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그의 말에 웃음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 관계가 아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그날은 윤재현의 생일이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기대에 찬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미리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딱딱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내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메시지들. 강미리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다. 윤재현의 눈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정말인가요? 당신이 이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언제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중요한 건 내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 재현 씨, 제가 설명할게요. 그건 다 과거의 일이에요. 당신을 만난 후로는. 그럼 인정하는 거군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한 일, 그 부끄러운 과거는 지울 수 없는 현실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20명이 넘는 남자들과. 그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20명?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혹시 그들이 과장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관계가 있었던 걸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그의 말투에 가슴이 찢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상황을 바꿀 수 없을 테니. 미안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윤재현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본 후 등을 돌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지난 2년간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 잘못이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핑계로 더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더 망가뜨렸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선택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마주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이런 방식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려 했던 것이 옳았을까? 윤재현이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사무실도 며칠간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복수심,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위험한 선택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마저 내 손으로 무너뜨린 순간까지.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걱정하는 목소리로 내 안부를 물었지만 나는 간신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일주일 후 겨우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다. 고객들이 왔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다. 혹시 소문이 퍼진 걸까? 불안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리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그 말에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배신, 그 후의 방황, 윤재영과의 만남과 이별까지. 수지는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판단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미리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야. 이제 그 상처를 제대로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아. 수진의 조언으로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지만 점차 내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되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육체적 관계로만 확인받으려 했던 왜곡된 자존감까지. 미리 씨,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의 배신을 내 탓으로 돌리고 그 후의 선택들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다. 사무실 문을 닫았다. 잠시 일을 쉬기로 했다. 대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났다. 혼자 제주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바다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도 일시적인 위안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바꿨다. 화려하고 과시적인 스타일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업무 방식도 달라졌다. 더 이상 외모로 고객을 유혹하지 않고 진정한 전문성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남편의 배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상처받은 한 여성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강밀이라는 한 사람이었다. 1년이 흘렀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었다. 사무실은 안정을 찾았고 내 마음도 평온을 되찾아갔다. 때때로 윤재현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건 역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는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사무실 문이 열렸다. 정적이 흘렀다. 윤재현이었다. 1년 만에 재회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미리 씨, 오랜만입니다.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재현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집을 구하려고요.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형식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그의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했다. 지난 1년간 각자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이후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그를 다시 만났다.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며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마지막 집을 본 후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미리 씨, 사실 집은 핑계였어요.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이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배신감에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눈물이 차올랐다. 그토록 바라왔던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재현 씨, 나도 많이 변했어요. 지난 1년간 내 자신과 마주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것 정말 미안해요.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년간의 변화, 각자의 생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대화가 끝났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부터요.
그 말에 망설였다. 정말 가능할까? 우리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도 알았다. 네, 천천히 시작해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처음부터 시작했다. 서로의 취향을 다시 알아가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부터.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솔직한 대화로 극복해 나갔다. 3개월이 지났다. 늦은 여름의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재현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온기가 전해주는 위로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느껴졌다. 미리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난 지금의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말에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정한 치유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변에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에 과거의 아픔도 함께 날아가길 바라며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이제는 홀로가 아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위안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때 사실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나 강미리의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치유의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에 대응하고 실수하고 또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강미리의 진정한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상처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녀의 여정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